자, 2022년 3월 3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또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게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기 좀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고 조금 차트를 간략화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은 매물대와 이평선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인데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본 거 영상 보여드리고요. 세팅하는 거 하고 화면하고 뭐 그런 방식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요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봉의 매물대, 최대 매물대. 자, 매물대 투자 방식은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일봉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 한 1년 정도의 매물입니다. 요게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요 매물에 요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밑에서 위로 뚫을 때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되고 여기를 뚫고 상승할 때는 강력한 지지대가 돼서 슈팅을 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요 매물대 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매매하는 방식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아침장 9시 00분 18초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주 반도체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제주 반도체부터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 제주 반도체 분봉 1분봉이고요. 여기는 일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평선을 지나서 주가가 갭이 떴어요. 11.9% 떴는데 잘 보시면 이 11.9% 정도 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매물대가 가까워 왔다. 그러면 요 매물대를 치면 강력하게 못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밑에서 올라갈 때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평선을 갭을 상당히 많이 띄어 있는 상황에서 갭이 1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평선 돌파 분봉상에서도 이평선을 돌파한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있죠. 요렇게 분봉상에서 이평선을 돌파한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1분봉에서요. 그런 다음에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하면 좋은데 매물대와의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멀든지 아니면 아예 돌파를 해서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했든지 이제 막 돌파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보면 제주 반도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마 여기 이 매물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다가 결국은 내리꽂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자, 고려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자,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를 이미 수일 전에 돌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2의 매물대에 근접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2의 이거는 최대 매물대고요. 이거는 제2의 매물대인데 하지만 제2의 매물대에 근접을 했지만 그래도 최대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그래도 조금 가볍다 이거죠. 그리고 1분봉 상에서도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갭이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V자 반등으로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대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슈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부분은 어떤 종목들은 슈팅이 가능하고 어떤 종목은 슈팅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MP는 최대 매물대인 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이미 1차 상승 후에 강력한 저항대에서 여기서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대 매물대 지지선을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 여기 이평선 돌파했죠. 화살표. 이평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분봉상에서도 이평선 밑에서 놀던 주가가 아침장에 갭이 뜨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요 최대 매물대 요 갈색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아예 해버리든지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면 가급적이면 최대 매물대에서 멀어야 되죠. 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 매물대를 아예 아싸리 여기처럼 돌파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슈팅하는 놈은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슈팅하는 놈은 자 보면은 MP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도 좀 추가로 슈팅하고 내려오겠죠. 당연히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슈팅하고 내려오겠죠. 자, 그렇지만 다른 종목 한번 보면 어떤 종목이 크게 가는지 그 크게 가는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면 요 매물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간단 명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 자, 남선알미늄 한번 볼게요. 남선알미늄은 어제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놀던 주식이 아침장에 갭이 떠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요 갈색 가이드라인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밑에서 가깝게 다가섰을 때는 아싸리 돌파한 놈을 사야지 밑에서 깔딱깔딱거리는 놈은 저항선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어저께까지 요 갈색 가이드라인을 까딱까딱거리다가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 강력한 시사의 갭이 떠서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만큼 갭이 뜨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한 경우에는 추가 베팅의 상승,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봉은 투자하지 않고 두 번째 봉이 양봉이니까 두 번째 봉에서 바로 매수를 했다고 보면 이 종목은 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조건이 여러 가지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 일봉상에서 기준을 보자면 자, 요 갈색 가이드라인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가 위에 아싸리 돌파를 해서 위에 있든지 밑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아니고 조금 아예 멀리 있든지 아니면 돌파를 해서 야처럼 아예 돌파를 했든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그런 다음에 일봉에서 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밑에서 까딱거리면 안 됩니다. 이 이평선 위에 있든지 돌파를 했든지. 그럼 분봉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분봉에서는 당연히 단순하게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돌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이 상승에 힘이 실어진다. 그러면서 첫 봉은 사지 말고 그 다음 봉의 양봉으로서 그런 조건이 성립을 하는 종목을 골라서 한번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매물대 투자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매물대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는 이따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평선은 20일, 60일, 120일 요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종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께 더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남선알루미늄 이후로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오늘 매수를 했던 자, 요 종목이죠. 시가 검색기에 나타났던 TBC라는 종목인데요. 자, TBC라는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리를 시켜놓을게요. TBC라는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일봉상에서 매물대가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있고 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 이 순간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 아주 충분 조건의 성립이 되는 거죠. 일봉상에서는 아싸리 이렇게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서 이평선을 돌파를 할 때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서 분봉에서는 첫 봉이 양봉이고 그 다음 봉도 양봉이기 때문에 딱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평선 분봉에서도 이평선 일분봉에서도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강력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것만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매수는 1545원에 두 단계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지금 바로 안 뜨네. 조금 늦게 뜨는데요. 지금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 1545원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 윗골이 잡으면서 음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다 트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신호가 충분히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가장 최대의 매물대와 상당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슈팅이면 충분히 가능한 슈팅의 순간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3분째 경과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3분봉이 지금 시가가 양봉으로 시가하고 종가가 양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봉도 양봉으로 돼야만이 이 종목이 크게 슈팅을 하는 그런 원칙이 생기니까 아마도 강한 슈팅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개미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한 슈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매도하고 매수했던 조건은 간단하게 지금 1545원에 매수를 했는데 호가창 배열도 지금 26만 주에 47만 주면 별로 아름답지 않죠. 하지만 방금까지 10만 주가 누르고 있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상승으로 3분봉 두 번째 봉이 양봉으로 시작되고 있죠. 지금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저는 단계로 1580원과 1585원에 매도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슈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일찍 바른 감이 있었어요. 저는 한 2% 정도 먹고 종료를 했는데 단타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2%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요 종목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8% 이상 강력하게 슈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을성은 좀 없는데 자, 요 종목이 슈팅을 할 여러 가지 원칙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최근에 매물대에서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에 상당히 멀고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순간에 강력한 시세의 흐름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분봉에서 1분봉에서도 강력한 양봉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은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강력한 시세의 흐름으로 2차 파동으로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특별하게 최근에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새로운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시세의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제 거래량이 50% 이상의 거래량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추세상 딱 돛대형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맞죠. 이게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임의적으로 강력한 시세가 한 번씩 오니까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매물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팅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드리고요. 투자의 방법은 이렇다. 매물대 투자의 방법은 이평선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일봉상에서는 이 매물대 투자에서 이 매물대 최대 매물대 선이 아예 돌파를 해서 위에 있든지 밑에서 돌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멀리 있든지 아니면 돌파를 한 순간에 매수를 하든지 그러면서 그때 이평선에서 20일, 60일, 120일 선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그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종목이 그런 조건에서 분봉상에서도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면 그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에 슈팅이 온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종목이 하락이 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아까 보면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도 지금 시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갭이 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봉상에서도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화살표가 떠 있는 상황인데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 매물대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대 매물대에 근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매물대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방식은요, 차트가 좀 깔끔하죠. 차트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뭐 색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봉차트하고 요 이평선하고 화살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봉상에서는 매물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조건이 부합을 하는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실시간 조유 종목 상위에 있는 종목이나 엑스레이 종목이나 아니면 순간 체결량 종목이나 요런 여러 가지 종목을 요 조건에 부합을 시켜서 딱 들어맞는 놈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 조건은 방금도 말씀해 드렸듯이 요 매물대 가이드라인이 주 주축을 이뤄야 되고 최대한 밑에 있을 때는 매물대 가이드라인과 멀어야 되고 위에 있을 때는 돌파를 해서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요 화살표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일봉에서는 그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일봉 말고 1분봉이나 3분봉이나 이런 분봉에서는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위에 있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죠. 자,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복귀 방송을 이어붙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런 방법들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좀 단순하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추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쓰잘데기 없는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귀 방송 한번 이어붙여 볼게요. 자, 오늘은 TBC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TBC라는 종목 자체를 3분봉을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봐서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도 1720원까지 슈팅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슈팅을 할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매물대에서 상당히 멀어야 된다. 그 조건에서 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장에 강력하게 시세를 주면서 돌파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런 돌파의 순간에 요런 조건이 충분 조건으로 맞아 떨어진다면 그래도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 아까 제주반도체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은 너무 가까워요. 자, 제주반도체 한번 볼게요.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를 보면은 아까 제가 요 매물대 라인과 상당히 가깝다. 돌파를 해도 요 돌파를 못하면 강력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 종목이 딱 그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은 꼬꾸라졌습니다.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6,610원 딱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강력한 저항대. 요거를 결국은 돌파를 못해요. 여기에 11월 후반에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 초에 한번 돌파를 했는데 그때 또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 또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고 그 다음에 또 12월 중순경에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또 못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얼마 만에 엄청나게 중요한 매물대라는 것이 딱 확연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매물대 투자 방법은 위험성을 감지를 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처럼 이왕 살 거면 매물대에 가깝게 근접하는 놈은 조금 먹잘 게 없다는 얘기지. 먹잘 구간이 좀 부족을 하다. 아까 같이 TBC처럼 좀 밑에서 이평선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종목은 그래도 매물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슈팅을 해도 그런 종목은 좀 먹잘 게 있고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슈팅을 하려고 하면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6,610원 돌파 못하고 결국은 꼬꾸라진다. 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자, 매물대 세팅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해드려 보고, 자, 보면 차트를 열어서 키움 종합 차트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키움 종합 차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기본 차트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분봉도 마찬가지죠. 근데 분봉은 매물대를 설정을 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분봉은 말고요. 일봉에다가 꼭 매물대를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에서 매물대를 설정을 하라. 자, 이게 지금 일봉의 매물대입니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제주 반도체 일봉의 매물대를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왼쪽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차트 형태, 거기서 매물대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제주 반도체 매물대 수가 10개, 요거를 10개로 매물대로 나눈 겁니다. 10개로. 그러면 요 매물대를 15개, 20개, 30개 막 이렇게 여러 개 표시가 되게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개가 가장 적합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 제주 반도체 매물대 수 10개 요 부분을 클릭을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매물대 수치 요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는 요렇게 좀 없애고요. 자, 매물대는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수치는 없애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최대 매물대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최대 매물대에서 색깔을 좀 저는 강하게 갈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수는 여기서 15개면 15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5개로 나눴을 때의 최대 매물대가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구간이고 여기 이 구간을 자꾸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요 시작할 당시에 11%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작을 할 당시에 너무
근거리이기 때문에 먹잘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매물대 수를 10개로 줄이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10개로 한번 줄여 볼게요. 자, 10개로 줄이니까 조금 넓어졌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매물대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6,510원대 정도가 매물대의 최고 천정이고요.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색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화살표나 이평선 돌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이평선 가격 종가 단순 여기서 저는 다 지우고, 종가 단순 다 지우고 60분봉을 사용을 하실 거면 60분봉을 사용을 해서 뭐 녹색으로 3포인트 뭐 이렇게 하시면 60분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60분봉을 돌파를 해서 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꼭 요 60분봉을 하든 20분봉을 하든 이평선을 자기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고, 꼭 사용은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아니면 이평선 위에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하시는 거는 20일, 60일, 120일, 뭐 240일 아무거나 갖다가 대고 시험 삼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평선 돌파 화살표는 그냥 알아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평선 돌파 화살표는 이미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많이 기재를 시켜놨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돌파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크로스업, CRO, SS, UP, C 해서 뭐 이평선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평선, MA 뭐 이런 방식으로 이평선 60일이면 6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 C, 기간 60, 이평선 단순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아까 같은 화살표가 발생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CRO, SS, UP, 자, C, MA, 가로 열고, C, 60, 단순. 자, 요렇게 표시하고 가로 두 개 가로 하면 이게 크로스업 돌파할 때 종가가 이평선 60일 이평을 돌파를 할 때 화살표가 나타나라 뭐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음 상한가 카페에 가면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자,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분봉도 이 매물대를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분봉은 이평선 60일이면 60일 이평선만 분봉에서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매물대를 기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투자의 방법은 일봉상에서는 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위에 있든지 아니면 밑에 있을 거면 상당히 멀리 있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 순간 그럴 때 강한 시세가 온다. 그러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60일이나 20일이나 120일이나 어떤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순간도 같이 맞닥뜨려지면 그 종목은 강력하게 시세의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물대 돌파 기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엄청난 대박의 기운이 여러분들께 함께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